자, 여러분, 이 그림들 한번 보시죠. 사람이 둥둥 떠다닙니다. 슈퍼맨도 아니고 등 뒤에 와이어가 달린 것도 아닌데 이 그림 속 사람들은 중력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중부양을 하고 있어요. 도시 위에서도 날고 산책하다가도 날고 심지어 생일날 키스하다가도 날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중력입니다. 단순히 사과를 떨어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고 아침마다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시몬 베이유는 영혼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이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어요. 끝없는 일상의 굴레와 노화라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저는 가끔 이 중력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저만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아니겠죠? 먼저 샤갈의 그림 생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내 벨라가 남편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이른 아침부터 도시 근교를 누비며 아름다운 꽃들을 수집한 후 정성껏 꽃다발을 만듭니다. 생생한 흙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줄기와 뿌리까지 그대로 챙겨온 벨라는 집에서 숄과 침대 커버 그리고 샤갈이 좋아하던 팬케이크와 생선 요리까지 들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삭막했던 작업실이 벨라의 손길로 화사하게 변하는 순간 감동한 샤갈은 중력을 잊고 공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샤갈은 그 벅찬 행복을 중력을 거스르는 마법으로 그려냈어요. 샤갈의 1918년작 도시 위에서입니다. 샤갈은 고향 비테브스크를 배경으로 아내 벨라와 함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1918년도 당시 시대상이 어땠냐면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 몰아치던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어요. 당시 유대인 거주지역이었던 비테브스크는 학살과 약탈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해요. 회당이 불타고 이웃들이 보찜을 싼 채 쫓겨나야 했던 참혹한 핍박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그림 속 두 연인은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뒤로한 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마을의 집들보다도 훨씬 거대한 모습으로 말이죠. 이것은 일종의 선언이에요. 그 어떤 지상의 고통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순 없어 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들은 전쟁과 가난이라는 지상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샤갈에게는 이 초현실적인 비행이 비극으로 얼룩진 현실보다 훨씬 더 생생한 내면의 실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궁금해지지 않나요? 왜 샤갈은 이토록 인물들을 하늘로 날아오르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샤갈의 영적 뿌리인 하시디즘에 있습니다. 하시디즘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신을 발견하고 기뻐하라고 가르치죠. 어린 샤갈에게 어른들이 가르친 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진짜라는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샤갈에게 중력은 내 영혼을 땅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가난, 전쟁, 핍박 같은 삶의 무게를 의미해요. 반대로 무중력은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신성한 기쁨의 세계, 신과 하나 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품 세계의 촛불을 볼까요? 오른편에는 공중에 떠있는 연인이, 왼편에는 타오르는 세계의 촛불이 자리합니다. 여기서 촛불은 신의 현존을 상징하죠. 즉 영혼이 신과 마주하는 그 거룩한 합일의 순간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샤갈이 사랑과 신앙으로 중력을 무시하고 날아갔다면 여기 땅바닥에 딱 붙어서 중력과 맞짱을 뜬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 까미인데요. 까미는 자신의 철학이세이 시지푸스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푸스를 소환합니다. 신들을 속인 죄로 무한히 돌을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은 시지푸스 다들 아시죠? 돌을 낑낑대며 정상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죠? 중력 때문에 다시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내려가서 또 올려야 해요. 무한 반복. 완전 헛수고죠. 이게 딱 우리 인생 같지 않나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다시 출근. 통장은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까미는 이 장면에서 아주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중력, 오케이, 인정. 바위, 오케이, 내가 밀어줄게. 까미는 중력을 회피하거나 초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삶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질 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봤어요. 특히 까미가 주목한 건 바위가 굴러 떨어진 뒤 시지푸스가 다시 바위를 가지러 터덜터덜 내려가는 그 순간입니다. 시지푸스는 이 모든 게 헛수고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고 다시 바위로 향합니다. 샤갈이 중력을 끊고 날아올라 신에게 가려고 했다면 까미는 중력을 꽉 끌어안고 신에게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중력을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래 세상아 내가 굴복하나 봐라 끝까지 살아내주마 하고 눈을 부라리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중력이라는 문제를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체험한 여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인데요. 그녀는 20대 초반까지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34년 베유는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겪어보겠다며 르노 자동차 공장에 취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아가 파산되는 경험을 해요. 가혹한 노동, 기계처럼 돌아가는 시스템, 피로와 굴욕들을 경험하죠.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아니라 중력에 짓눌린 노예라는 것을 말이죠. 이걸 그녀는 불행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영혼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그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의도치 않은 신비 체험이 찾아온 거예요. 한 수도원에서 극심한 두통을 참으며 시를 암송하던 중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내려오셔서 나를 붙잡으셨다 라고 말입니다. 신비 체험 이후 베유의 철학은 180도 바뀝니다. 그녀가 중력을 극복한 방법은 바로 비움입니다. 즉, 나를 비우는 것이었어요. 베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고통을 남한테 떠넘기려는 그 모든 본능, 그게 다 영혼의 중력이다. 그녀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 중력을 못 이긴다고 봤어요. 까미처럼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의 자아를 비워낼 때 그 빈 공간으로 하늘에서 은총이라는 빛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는 중력을 다루는 세 가지 태도를 봤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무게를 극복하는 세 단계의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단계 까비의 세계관입니다. 인정하라. 삶은 무겁습니다.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때론 의미 없어 보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 2단계 배유의 세계관입니다. 억지로 버티던 힘을 좀 빼세요. 내 욕심, 인정욕구, 그 무거운 자아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돼 하고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 3단계 샤갈의 세계관입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요? 샤갈이 답을 줍니다. 바로 사랑과 기쁨이죠. 베유가 만든 비움의 공간에 샤갈의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중력을 거스르는 부력을 얻어 날아오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던 중력보다 나를 뛰어 올리는 사랑의 부력이 더 커지는 순간 샤갈의 그림처럼 이 잿빛 도시 위를 날아오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는
까미처럼 깡다구 있게 버티시더라도 퇴근할 때는 배유처럼 마음을 촥 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샤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두둥실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아트테오 갤러리 큐레이터 루디아였습니다.